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은 윤민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하던 일을 지난주에 마무리를 해서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는 이제 미팅 참여하고 또 이제 미팅이 없는 날에는 또 송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제 EX 사업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먼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제 나이는 이제 31살이고, 이제 내년에 32살이 됩니다. 아직 한 살이 어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2014년에 이제 성인이 돼서 20살에는 이제 다른 20살 친구들처럼 이제 대학 생활을 좀 했었고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에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이제 학비도 이제 보탬이 좀 되고 싶었고, 또 이제 용돈 같은 게 이제 필요했을 때는 이제 알바도 뭐 PC방 알바도 했었고, 또 이제 좀 특이한 경험이긴 한데 건설업 현장에서 이제 신호수를 한 10개월 정도 한 적도 있었고, 이때 이제 돈을 좀 많이 번 첫 경험을 했었고, 돈을 좀 많이 벌면 내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식당 서빙도 했었고, 골프장 알바 이런 것도 해보고, 평범하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졸업을 해서 졸업한 뒤에는 이제 조교 생활을 1년 정도 하면서 그때 이제 가지고 있던 꿈이 회계사여가지고 이제 회계사 시험 준비를 좀 몇 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사 시험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제가 올해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합격하지 못하고, 이제 좀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공부하는 것도 사실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때 이제 모아뒀던 돈도 이제 별로 없었고, 친구들은 이제 다 취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져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 시험을 오래 준비하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뭐 대학에서 이제 이력을 쌓긴 했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바로 취업해서 경력을 쌓은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돈을 당장 이제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영업직인 손해보험사 입사를 해서 이제 보험 사무직은 아니었고요. 영업하는 설계사로 3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백화점에서 그 브랜드 매장 매니저를 하면서 매장을 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코인이라는 거를 잘 몰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사촌 오빠인 이우영 강사님 따라서 여기 10월 초에 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코인 선물 거래라는 거를 여기 와서 처음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이제 알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여기 왔었던 거죠, 10월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김한옥 대표님께서 월요일에 이제 차트 강의를 한번 해볼래? 라고 하셔서 제가 말을 그냥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오늘인지 사실 어제 알았어요. 원래는 그 다음 주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좀 여유 있게 좀 다른 차트 강의도 좀 더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딱 오늘인 거를 알게 돼서 또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하긴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좀 준비해야 될까? 사실 차트에 대해서는 저 말고도 이제 다른 강사님들 많이 이제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어떤 차트 강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제가 처음에 PPT 첫 장에 EX하고 물음표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PPT 만들 때 딱 물음표 하나 찍어놓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이제 그냥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함께 공부하자 이런 강의명을 좀 정해봤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요 차트로 거래를 했었고 매매일지 처음에 어떻게 작성했었는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추세,
이제 선물 거래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추세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라는 게 선물 거래 하기 전에 가장 많이 준비를 하면서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도 느끼고 이제 생각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타점. 근데 저희는 이제 너무 운이 좋게도 고야 라인이라는 타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면서 제가 거래하고 있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로그인 하게 되면은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고야 도미넌스라는 창인데요. 이 고야 도미넌스 창에서 이제 아까 선물 거래의 핵심인 추세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을 골라서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거래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야 도미넌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고야 도미넌스, 그리고 마켓 도미넌스, 그리고 고야 시그널 라인 차트, 그리고 코인들 중에서 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요. 고야 도미넌스 창이고요. 제일 먼저 이제 오늘 하루의 트레이딩을 시작하기 전에 이 도미넌스 페이지에서 고야 도미넌스하고 마켓 도미넌스를 저는 먼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요것들은 이제 제가 시그널을 보면서는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아니면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여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고야 도미넌스 창을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점수가 보이는데요. 이 점수는 이제 마이너스 100점에서 플러스 100점까지를 이제 나타내 주고요. 요 이제 각 점들의 점수들은 이제 저는 가격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0점 쪽에 가까운 점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좀 낮은 상태고 하락장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100점에 가까울 때는 가격이 좀 올라 있고 이제 상승하는 장에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20점부터 플러스 20점까지는 이제 또 가격도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점이 조금 안 돼, 1.65 이 정도 되니까 지금도 횡보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횡보를 하는 가격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흐름이라는 거를 볼 때는 이제 하루 전이나 아니면 몇 시간 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으니까, 여기 29일 3시 정도에는 또 60점에 이렇게 가깝게 있었으니까 이때는 그 전 시간에 비해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다가 29일 11시까지는 이제 가격이 쭉 떨어져서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 횡보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마켓 도미넌스는 이제 점유율을 나타내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총 양이 있으면 이제 100% 내에서 이제 각 코인들이나 아니면 현금이 어떤 비율을 차지하면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제가 처음에 확인을 했을 때도 58% 정도 되는 점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60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62로 조금 올라갈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다시 60 아래로 조금 내려올 때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뭐 58점에서 60점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총 양이 우리가 100이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한 개가 이제 차지하는 양이 60% 정도 된다고 하면 전체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다른 코인들이 어떻게 가격을 유지하거나 뭐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도 다른 코인 거래하실 때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선물 거래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점유율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현금 점유율 부분도 있는데요.
현금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6%가 조금 안 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6점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점유율이라는 게 총 100%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금 점유율이 좀 높아졌다는 거는 다른 코인에서 자금이 현금으로 좀 이동했다는 뜻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현금이 이동이 좀 거의 없는데 그럼 다른 코인 내에서도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탑10에 딱 들어왔을 때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었다 하면은 자금이 탑10에서 좀 빠진 상황이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그럼 이제 다른 코인을 눌러봤을 때 예를 들면 알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면 이제 탑10에서 자금이 알트나 이제 뭐 다른 코인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오늘 하루는 거래를 할 때 탑10보다는 알트에서 거래를 하는 게 좀 더 수익률을 또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거래를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시그널 라인 차트인데요. 이제 시그널 잠시만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그널 라인 차트에서는 이제 시그널을 개수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 시그널 개수라는 것을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돼서 우리 보야 차트에서 시그널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그 350개 정도의 코인 개수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시그널이 1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차트에서 어떤 시그널이 초록색일까요? 네, 그렇죠. 롱 1, 2, 3 이렇게 해서 그 코인들 시그널 초록색이 말해주는 게 롱 시그널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119개가 롱 시그널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숏의 시그널은 230개 정도 된다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숏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근데 지금 시그널 개수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이제 흐름적으로 사실 보시면 그 전 시간 하루 전부터 보시면 여기는 시그널이 50개 정도죠. 이때는 롱 시그널이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이제 적었고 전체 350개 중에서는 50에서 60개 정도 그래서 거의 이제 숏 시그널이 많은 상태였거든요. 그럼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롱 시그널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지켜봤을 때 어쩌면 롱 시그널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시그널만 보시고 이제 진입을 하실 때는 어쨌든 시그널 개수가 많은 쪽으로 거래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 조금 시그널이 높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롱 시그널을 가지고 있을 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런 구간에서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가 롱 시그널을 진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근데 여기 앞부분하고 이제 뒷부분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네. 여기 비슷하게 지금 3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요 전에서는 300개보다 이제 낮은 개수에서 이제 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뒤에는 300개가 좀 넘던 시그널 개수가 그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죠. 그럼 우리가 롱 시그널이 많다고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 요때는 이제 흐름 자체가 이제 롱으로 가고 있으니까 롱을 좀 들어가기 요때가 좀 더 안정적이실 수가 있고 반대로 여기서 롱 시그널이 많을 때에서 이렇게 개수가 좀 떨어질 때는 어쩌면 여기 좀 시간이 지나면 숏 시그널이 훨씬 더 많아져서 숏을 진입해야 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 두시고 진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쩔 때는 여기 갑자기 이제 뚝 떨어지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이동을 해도 좀 진입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도 기다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그널을 보시면서 또 참고하실 수가 있는 게 여기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RSI 라인이 있어요. 저는 이 RSI 라인을 그 캔들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캔들이라고 그냥 그냥 들으시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차트랑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요 구간에 보시면은 지금 RSI가 굉장히 이제 낮은 곳에 있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엄청 높은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요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캔들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게 캔들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고야라인 아래? 고야 라인보다도 아래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을 거고 이 RSI가 계속 밑에서 유지가 되면요. 그리고 이제 캔들이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울기가 좋은 때라면은 이제 팍팍팍팍 떨어질 수도 있고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누워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아마 보이고 있을 거예요. 여기 반대 부분에서는 RSI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은 캔들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캔들이 여기 시그널이 이제 길지가 않아서 길게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게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RSI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위쪽에 유지가 됐죠. 그럼 다음 시간을 이렇게 보시면 캔들이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구간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RSI가.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를 유지할 때는 여기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RSI하고 캔들하고 이렇게 캔들, 차트에 있는 캔들이 좀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보시면은 그 RSI하고 시그널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가 굉장히 이제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야 라인을 이렇게 딱 켜보면 지금 우리가 추세가를 정한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디서 타점을 잡죠? 네, 그럼 지금 고야 라인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잖아요. 여기가 이제 고야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RSI가 어떨 때 우리가 고야를 만나러 가는 건지가 좀 보이실까요? 아까 이렇게 바닥에 쭉 이렇게 RSI가 있을 때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캔들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야에서 멀어졌죠. 바닥에, 그러니까 RSI가 바닥에 붙어 있고 시그널이 S일 때는 고야하고 캔들의 거리가 굉장히 이제 멀어요. 그럼 우리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요 타임에서 진입을 하지 않고 이제 관망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관망을 하고 있다가 고야를 만나러 가는 타임을 봐야 돼요. 시그널 차트를 보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여기 물론 고야가 이제 뚫려서 진입은 안 하실 거지만 그냥 만나러 가는 상황을 봤을 때 RSI가 이거 올라갈 때 여기서도 이걸 끄고 이렇게 올라갈 때 고야를 만났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관망을 이제 하고 있으실 거예요. 시그널을 그냥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런 RSI의 흐름이 보였어요. RSI가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고야에서 진입. 그렇죠. 이제 고야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진입할 코인을 이제 찾아보시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서는 고야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진입할 타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다른 타점을 한번 찾아보면
요즘 시그널이 좀 많이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얘도 시그널이 RSI하고 같이 조금씩 이제 내려오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냥 일자로 그냥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요 시그널 라인 차트를 딱 봤다고 생각할게요. 요 변동 시그널 없이. 네. 그럼 요때 시간이 28일 11시. 이건 아까는 그 숏에서 위로 올라가는 RSI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RSI가 여기가 이제 길게 유지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RSI가 아래서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아까의 반대 상황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RSI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 시그널도 같이 이렇게 있다가 시그널은 쭉 유지되면서 RSI만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2시 정도거든요. 아까 여기서 RSI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고야를 만나러 오겠죠. 그럼 고야를 만나다가 고야를 만났어요. 그럼 얘는 안 뚫리고 다시 위로 이제 올라갔죠. 이럴 때가 이제 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 아래 여기 기울기가 좀 낮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다시 올라갔지만 다른 코인들 많이 떨어졌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뒤에 RSI가 계속 떨어졌고 이제 시그널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기울기가 좋은 어떤 코인이었고 이게 RSI가 이렇게 떨어져서 고야를 만났다 하면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RSI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그널 라인과 RSI하고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비트 코인을 좀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그 차트 강의나 어떤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 시그널 라인 차트 설명해 줄 때 이럴 때 타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그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그 비트코인 한번 들어가 보시고 거기 진짜 실제로 그게 타점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게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우리가 관망을 하는 시간이 되게 생각보다 길거든요. 트레이딩 하면서. 그런 시간은 그냥 그런 시간까지 뭔가 내 정보로 당장 이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정확한 타점이 있어 보이는 때부터 하나씩 이제 알아가시면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차트를 딱 봤을 때 지금이 타점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때가 오실 것 같아요. 저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연습을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찾아보고 또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떤 거래를 하셨을 때 그 시간에 뭐 시그널 라인 차트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같이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던가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에 대한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코인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는 사실 그 비트코인이 L 시그널을 가지고 있으면 숏 시그널이 좀 많더라도 이제 지금 당장 진입하지는 않고 요 비트랑 같이 비트와 같은 시그널을 진입할 수 있는 때를 좀 기다리고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점유율이 6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코인들도 나는 반대에 있는 포지션을 잡았지만 이제 결국에 비트코인을 따라가서 제가 손절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그널을 맞춰서 가보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지금 시그널이 살짝씩 올라오고 있고 RSI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럼 이럴 때는 전 변동 시그널이나 요 프리미엄 변동 시그널이나 RSI 변동 시그널도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제 L 시그널이 좀 뜰 확률이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 여기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뭐 비트도 L이 떠 있고 여기도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시그널이 올라오고 있고 변동 시그널도 초록색이 조금 있으니까
좀 지켜보다가 롱 포지션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코인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롱 코인을 찾는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다들 필터 선택하시는 것처럼 여기 프리미엄 체크, 시세 위치 플러스 체크, RSI L 체크, 스코어 플러스 체크 이렇게 해주고요. 프리미엄 시그널에서 시그널이 좀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코인을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시그널이 지속된 시간이 긴 코인을 찾았을 때 이제 왜 이렇게 하냐라고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낀 거는 이렇게 시그널이 길수록 제가 나중에 매매일지 쓰시잖아요. 그럼 매매일지 쓰시고 피드백 받으실 때 가장 이제 보면서 답답하신 부분이 혹시 어떤 점이실까요? 그러니까 나는 진입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는데 손절이 났거나 아니면 익절이 났는데도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 코인에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피드백을 주시잖아요. 그 부분 제일 좀 나는 모르겠는데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매매일지 쓰면서 제일 모르겠는 부분이 이제 기울기였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 차트를 이만큼 이렇게 늘려서 봤을 때 기울기가 있어서 진입을 했는데 뭐 손절을 했거나 아니면 익절을 했는데도 익절하셨지만 기울기가 굉장히 없는 코인 진입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바뀔 수 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서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 확대해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줄여서 보면 또 기울기가 없고 이렇게 시간이 좀 긴 코인을 이제 보셨을 때 기울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그널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울기도 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거 말고 우리가 고야 라인이 해준 역할이 있잖아요. 이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주는데 이제 롱 시그널이 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지지 역할을 좀 잘 해줬는지 확인을 하시기가 시간이 긴 코인일수록 좀 빠르고 좀 정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뚫려 있긴 한데 지지받은 구간이 좀 있죠. 이렇게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을 고르기가 시간이 긴 코인일수록 이제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시그널이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보고요. 그럼 이제 코인을 고를 때 이 돋보기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돋보기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코인은 얘가 이렇게 줄어들질 않고요. 어떤 코인은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이 동체 시력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걸로 보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컴퓨터로 이제 본 김에 좀 크게 보고 싶어서 저는 여기 차트를 눌러서 보는데 이걸 하나를 누르면 이제 세 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닫고 이게 되게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코인이 어쩔 때는 뭐 200개 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이게 이동이 안 됩니다. 컨트롤을 눌러주시고 요 옆에 차트를 다 이렇게 열어주세요. 근데 너무 많이 누르면 위에 창을 닫으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눌러주시고 저는 이제 쇼핑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코인을 고르고 있어요. 코인을 이게 쇼핑을 할 건데 난 바지를 살 건데 보이는 바지는 다 일단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창을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 X 표시 보이시죠? 여기 X 표시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딱 이 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화면을 좀 크게 확장을 해놓으시면 여기가 잘려서 안 보여요. 저는 일부러 이거를 아까 기울기 때문인데 여기를 이 창을 키우지도 않고요. 여기를 이렇게 늘리지도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만 계속 똑같은 걸 봐요. 그러면은 저는 집에서 볼 때는 되게 좀 빠르게 보거든요. 여기를 이제 닫으면서 그럼 얘가 지금 지지 역할도 잘 해주고 있는지 기울기도 좀 있는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얘보단 얘가 낫다. 그 다음에 얘보단 얘가 낫다. 얘보단 얘가 낫다. 이렇게 버블 서튼 방법. 그래서 만약에 좀 보시다가 얘 걔는 내가 계속 봐야겠어 하면은 여기 즐겨찾기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전 즐겨찾기 지금은 항상 이제 비트코인 빼고는 다 이렇게 비워놓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프리미엄 차트를 구독하고 있어가지고 그 멀티 차트를 보려면 이 즐겨찾기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제가 이런 방법을 찾았던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서 좀 지금은 좀 천천히 이제 보지만 집에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한 200개 정도는 한 10분이면 금방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기울기인지, 그럼 왜냐면 이건 내가 확대한 기울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니까 다른 코인에 비해서 조금 낮은지 좀 이렇게 기울기가 높은지를 확인하시기가 좀 용이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고야하고 멀리에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입하기는 좀 한 몇 시간 내로 진입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아니면 얘가 여기까지 오면 또 기울기가 또 없고, 또 아니면은 여기서 장대로 내려왔다 하면 또 뚫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코인은 그냥 이렇게 패스하실 거는 닫아주시면 되고요. 또 진입하시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즐겨찾기 눌러주시면서, 근데 여기 많이 없을 때는 엄청 이런 코인은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를 쇼핑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게 바지는 내 눈에 마음에 드는 바지는 나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계속 눈에 저는 익히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럼 이제 지금 많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아무거나 일단 담을게요. 지금 진입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최대 30개까지 담을 수 있어요. 30개가 없나 봐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아까 비트코인은 고정적으로 즐겨찾기에 담아뒀고 나머지 이제 29개를 담은 다음에는 여기 아무 차트 창에나 상관없이 여기 프리미엄 차트에서 여기 프리미엄 차트 여기 별표 이제 내가 즐겨찾기한 프리미엄 차트만 모아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눌러보시면 내가 그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그 코인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내가 지금 롱 포지션 진입을 좀 염두에 두고 기울기가 좋고 지지 역할을 잘 해준 코인들을 골라놨기 때문에 한눈에 이제 보시기가 여기 또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입을 하려면은 여기서 고야하고 가까운 걸 이제 찾아서 진입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요 애가 내가 마음에 들어서 골라놓은 코인이라 치면은 지금 고야하고 가까운 상태죠. 근데 고야하고 가깝다고 또 바로 진입을 할까요? 이때는 이제 다시 얘하고 같이 그 시그널을 같이 하고 있는 여기 비트코인, 그래서 여기 비트코인을 항상 같이 놓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비트코인도 지금 지금 요런 게 지금 고야를 만난 상황이잖아요. 얘를 보고 바로 들어갈지 말지는 여기 가서 비트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아까 본 요 코인은 고야를 만났지만 비트는 아까 전에 고야를 만나고 이미 양봉에서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진입을 하면 이 비트코인이 계속 양봉으로 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익절할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도 다시 고야를 이제 만나러 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고야를 또 만나러 온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진입한 코인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비트코인이랑 같이 지금 거리가 그 정도 된 코인을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들어갈 수 있으면 지금 들어가시고, 아니면은 이제 비트는 고야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럼 멀어지는 애들을 앞으로 조금 보시면 진입하실 때 조금 이제 손절을 그래도 조금 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에서 이제 추세를 보는 법이랑 이제 어떨 때가 이제 타점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비트하고 같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진입 타이밍을 좀 볼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렇게 거래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매매일지를 작성하시잖아요. 저는 매매일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매매일지를 쓰면서 좀 어떤 루틴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매일지를 처음 썼을 때 저희 이호영 강사님하고 구독을 한 다음에 요 거래 하기 전에 만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고 이제 제가 일이 너무 바쁘고 이제
저희 오빠도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래를 처음으로 제가 혼자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혼자 가입을 했고 거기서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겠고 차트 배우긴 했는데 모르겠고 그래서 요때 한번 물어봐서 이거 어떤 설정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요때 배운 게 아마 요거 네, 익절 설정하는 거. 그래서 요거 하고 손절은 시그널이 바꾼 다음에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첫날 거래를 했습니다. 첫날 거래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너무 이제 재미있었어요. 내가 진짜 코인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이 차트 하나만 보고 어쨌든 진입을 할 수가 있구나. 익절하든 손절하든 진입을 할 수 있구나.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쭉쭉쭉 하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3.97. 너무 재미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테이프로 제가 이거 종이를 붙였어요. 그래서 한 장이 아니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찍 피드백을 이제 받았을 때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이제 저 혼자서도 이거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진입을 아무렇게나 해놔도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저희 사장님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걸 한번 보고 오늘만 볼까 아니면 내일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뽑아서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밑줄도 쳐보고 그 이제 고야 라인에서 이렇게 멀다. 리밋을 한번 걸어서 진입을 해봐라. 기울기가 없다. 하고 요건 이제 영매매를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다음날 또 거래 처음 하기 전에 요 부분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이런 실수를 좀 줄여야겠다 하고 또 여기 일지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있는 코인 좀 들어가자 하고 뭐 지정가로 거래를 해보자 하고 여기 윤활의 이거 도미넌스도 한번 읽어봤네요. 그래서 10 도미넌스에서 18.1 횡보 시그널이 341개 롱 비트코인 L2 롱 해서 이날 롱을 이렇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마이너스 16.45 그리고 이날부터는 그 피드백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가 어떨 때 들어가는지 또 그 코인 찾아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요때 들어갔네. 그래서 여기 고야 라인에서 멀다. 기울기는 좋지만 고야 라인에서 멀다. 이런 것도 써보고 여기는 고야 라인하고 이제 고야 라인에 들어갔지만 기울기가 0에 가깝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손절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기울기 보기.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늘려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피드백이 또 엄청 많았고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이때는 이 내용을 이제 제가 몰랐거든요. 이제 RSI가 바뀌기 제가 이날 롱을 진입했잖아요. 근데 RSI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바뀌어서 이제 손절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시그널이 쭉 위에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RSI가 떨어져서 이제 고야를 만나러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시그널이 이제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야를 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절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은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면서. 그 다음날을 보시면 뭐 이건 RSI에 대한 이제 결국의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올라간다 하는 게 이제 고야 라인에서 멀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그널 차트를 봤으면 시그널이 이렇게 있고 위에 있고 RSI 이렇게 있었겠죠. 쭉. 그러니까 고야 라인에서 난 롱을 이날 뭐 다 계속 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롱을 들어가고 싶은데 RSI랑 시그널이 이렇게 일자로 있으니까 고야 라인에서 멀다. 이런 내용도 여기 이렇게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제가 오늘 차트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걸 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날부터 이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매매일지 쓰면서 뭐 내가 버려야 될 습관 버려주시고 이제 여기서 추가해서 내가 루틴으로 만들어야 될 거를 꼭 여기 페이지에 적지 않으셔도 되고 뭐 노트에 적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이게 내 루틴이 되려면 어쨌든 기록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야 도미넌스도 보고 마켓 도미넌스도 보고 시그널도 보고 RSI도 보고 비트코인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시간마다 이렇게 쭉 봤었어요. 이때까지.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때가 5일차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5일차에는 27.16 이렇게 해서 수익. 네, 이게 마이너스였던 게 이제 수익으로 이제 간 거죠. 이때 근데 요 다음부터는 또 마이너스 갈 때도 있고 했지만 2일치를 마무리할 때는 그래도 전부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여기 제 매매 일지고요. 제가 그 이제 추세 보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저도 많았어서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저희 333 비전방에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 윤민호 대표님께서 매일은 아닌데 그 오전부터 오후까지 어쩔 때는 이 시그널 라인이랑 RSI 보면서 흐름을 이제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장에 그 시간은 아니어도 뭐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야 차트에서 뭐 이 시그널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 말씀해 주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지금 시그널이 위에 있고 RSI가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야하고 굉장히 먼 상태에 있었겠죠. 여기 전까지. 근데 그 다음에 RSI가 이제 내려오고 있어서 고야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관망을 하라고 하시네요. 원래 우리 이렇게 위에 붙어 있으면 아까 관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망을 하다가 여기 근데 시그널도 사실 같이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까지 관망을 하다가 RSI 내려오고 여기 초록색으로 시그널도 살짝 내려와요. 그래서 요때 이제 고야를 이제 뚫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선 관망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 보면 실제로 이제 주요 코인들이 고야를 뚫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이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루에 길게 올려주시는 날은 쭉 이어져서 이제 아까 확인했던 부분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서 이제 추세가 롱에서 숏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항상.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는 반대 상황에서 이제 시그널은 유지되고 RSI는 올라가면서 숏에서 이제 고야를 만나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 고야를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숏타임은 아니고 관망타임이라고 하셨네요. 요 관망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 시그널도 살짝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요 상황에서도 우리가 관망하고 있다가 여기 숏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지금 시그널도 이렇게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올려주시는 날은 저는 이렇게 캡처를 해서 저만 볼 거지만 저만 볼 거라서 되게 작게 이렇게 해서 몇 페이지 정도를 해서 그 추세를 다시 한번 좀 공부하고 싶을 때 이렇게 열어서 봤었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고야 도미넌스하고 또 같이 보실 때도 있고 하면 이때는 전 고야 도미넌스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변동 시그널이 생겼을 때는 변동 시그널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숏 진입을 주의해라 이런 게 몇 번 반복돼서 이제 보다 보시면 나중에는 혼자만 보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참고했고 이제 스코어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어 차트 저 혼자는 볼 줄 모르지만 대표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눈에 계속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해 놓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매일지하고 뭐 추세 보는 거에 도움을 받았던 부분 팁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 원래 20분만 좀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도 좀 말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시간 좀 길어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026년이 더 기대되는 EX 이렇게 적으면서 사실은 EX 차트는 항상 이제 발전할 거라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지만 사실 오늘이 그 25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는 게 26년의 제 모습이 더 이제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제가 이제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하시면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